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연방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니아 섬 등을 국토로 한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 이래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발족하였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다. 북쪽은 티모르해, 동쪽은 산호해, 태지문해, 남쪽과 서쪽은 인도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섬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대륙이다. 6개 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 노단준주와 노퍽섬, 맥쿼리 섬, 로드하우스 섬, 크리스마스 섬, 호드 섬, 맥도널드 군도, 코코스 제도, 산호해 군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와 특별구역은 722개의 작은 지방자치구역으로 구분된다. 2. 자연. (1) 지형, 기후. 오스트레일리아 섬은 대륙으로 불리지만 대륙으로서는 세계 최소이며 그 지형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변화가 적고 단조롭다. 둘레 약 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도 굴곡이 적어 오랜 기간 안정 상태를 유지해온 대륙임을 알 수 있다. 대륙의 동쪽 해상에는 브리즈번 근처에서 북상하여 뉴기니 섬 부근에까지 이르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대보초가 뻗어 있다. 대륙 주변의 대륙붕은 육지에서 320에서 2,400km에 걸쳐 있어 북쪽 아라프라해의 수심은 약 30m이고 남쪽 태즈메니아 섬을 격하는 베스 해협은 수심 70m이다. 육지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없이 평탄하여 세계 전 육지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767m인데 반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평균 해발 고도는 330m에 미달,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지역은 전체의 1월 12일 이하이다. 지형적으로는 서부대 고원, 중동부저지, 동부고지의 셋으로 나뉜다. 1. 서부대 고원 대륙의 약 40%를 차지하는 평균 해발고도 330m의 암석 사막지대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노던 테리토리의 절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퀸즐랜드주의 일부에 해당하며 고생대 이전의 편암, 편마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부의 해머즐리 산맥, 옵탈미아 산맥과 중부의 맥도널 산맥, 머스그레이브 산맥과의 사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과오지대로 극도로 건조하다. 그 대부분은 풀과 관목으로 덮여 고정되어 있으며 이동하는 사구는 거의 없다. 하천은 간헐성 하천으로 염호가 많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특히 방대한 철광석과 보크사이트가 발견되었다. 2. 중동부저지 대륙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펼쳐진 이 저지대의 평균 해발 고도는 150m 이하이다. 이 지대는 예전에는 해저가 되었던 곳으로 100억 개의 어패류 화석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에어호와 같이 해면 아래 약 10m의 염호도 있다. 중동부저지의 북부는 열대권에 속하며 강수량은 풍부하나 목축 외에는 중요한 산업이 없다. 중부에서 남부 지역은 기후적으로는 건조하나 자분정이 많으며 중부의 대천정 분지는 세계 최대의 자분정 분지로서 양이 사육이 성하다. 서쪽의 에어호 분지는 강수량이 연간 100mm 이하로 극히 적어 일부에서 양을 사육할 뿐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남부의 머리강 유역에서는 대규모의 양치기 외에 밀과일, 벼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들 생산물의 집산지, 반출항으로서 애들레이드시가 발전되어 있다. 3. 동부고지 그곳 반도에서부터 대륙의 동부를 북에서 남으로 대분수 산맥이 뻗어 있다. 그러나 이 산맥은
고지의 연속일 뿐 높은 산은 없다. 고원 위는 넓은 평탄면을 이루어 농목주겁에 이용된다. 퀸즐랜드주의 바틀프리르산을 제외하면 북부와 남부에는 해발고도 L 500m 이상의 산이 거의 없다. 남부의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 산맥은 7, 8월의 적설기의 겨울 스포츠의 최적지가 된다. 이 산맥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봉인 코지어스코 산이 있다. 그 남쪽에는 빅토리아주의 보공산이 있고 산맥이 일단 베스 해협으로 침몰하였다가 태즈밀리아주의 우서산에 이어진다. 코지어스코 산의 북쪽에서 발원하는 스노위, 머럼비지, 머리 등 하천을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스노위 산지 계획이 1949년에 착공되어 총 5,200제곱킬로미터의 범위에 걸쳐 수력 발전소 7개소, 대규모 댐 16개소, 터널 145km, 수로 80km 등이 1974년에 완성되었다. 대분수 산맥의 동쪽은 기름진 평야로서 너비 50에서 400km의 장대한 연안 평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있다. 대분수 산맥에서 평야 지역에 걸쳐서 석탄이 개발되어 외국으로 수출된다. 생물상. 오스트레일리아는 100억기 마렵의 아시아 대륙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대륙의 원시적 생물상이 보존되어 있다. 식생은 식물분 포구의 하나인 남대에 해당하여 특색 있는 식물상을 보이며 수목으로는 유칼리과와 아카시아과의 것이 대부분이다. 유칼리과는 높이 1m 미만의 가리와 90m 이상에 달하는 마운팅 애쉬 등 500종 이상 되며 용재 및 펄프 원료로 이용된다. 아카시아과는 600종 이상 되며 경제적 이용 가치는 거의 없지만 독특한 향기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고 있다. 동물은 동물분 포구의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구로서 세계적으로 특색 있는 동물상을 나타내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고유의 동물은 약 400종류이다. 유대류로는 캥거루, 코알라, 태즈밀리아 데빌, 주머니 여우 등이 있고 단공류로는 오리, 너구리, 고슴도치가 있고 파충류로는 목도리, 도마뱀 등이 있다. 담수어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살아있는 화석인 네오케라토투스이다. 조류는 700종, 타조와 흡사한 에뮤, 화식조 외에 하프새, 웃는 쿠카브라 등을 볼 수 있다. 매독수리 같은 맹곰류도 있다. 이 대륙에는 큰 맹수가 없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주민.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민은 95%가 영국계이며 나머지의 대부분이 유럽계이다. 백호주의 결과로 유색인종은 적다. 언어도 영어이긴 하나 런던의 시정 말투가 섞여 있어서 알아듣기 힘들다. 종교도 그리스도교가 99%를 차지한다. 백인이 들어올 당시에는 30만 명이었는데 백인이 정착한 이후 수가 감소되어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1.5%가량이다. 1870년 초기까지는 백호주의 정책으로 유럽계 이주민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적 인구 증가 및 자연 증가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백호주의 폐지로 인하여 이민이 자유로워 인구가 증가하였다. 4. 역사. 식민 이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인도양의 남쪽에 있는 미제 대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럽인이 실제로 이 대륙에 들어온 것은 17세기부터이다. 1606년 네덜란드의 두이프겐호가
대륙 북부의 카펀테리아만에 내항한 것이 최초로 그로부터 가끔 네덜란드의 배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17세기를 통하여 네덜란드인은 이 대륙의 북안, 서안 및 태즈메니아 섬 등의 지역을 묶어 신홀란드라고 불렀다. 영국인으로서 이 대륙에 최초로 온 사람은 영국의 항해가 W. 댐피어였고 지금까지 유럽인이 가보지 않은 동해안 전체를 자세히 조사하고 문명인이 살 수 있는 땅임을 밝혀 영국 영유의 길을 연 사람은 제임스 쿡이었다. 그는 1777년 뉴질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남동단에 이르러 시드니 쪽을 북상하여 보터니만에 상륙, 다시 북상하여 요크굿 부근의 한 섬에 영국 국기를 개양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동부의 영유를 선언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라는 명칭은 이때 생겼다. 이 식민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여 그때까지 미국으로 보내고 있던 죄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새로운 유형 식민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1788년 1월 11척의 영국 선단이 1030명을 태우고 보터니만에 도착하였고 개발의 근거지로서 시드니시가 건설되었다. 1993년에는 최초의 자유이민 11명이 도착하였다. 1813년 시드니 서쪽 블루 산맥 너머에 광활하고 기름진 들판이 발견되었다. 그해부터 양모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목축업이 시작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발전의 재열기가 시작되었다. 1830년대에는 호바트, 브리즈번, 멜버른, 애들레이드 등의 새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에스파냐 원산인 메리노종의 양이 도입되고 개량되어 1807년에는 양모가 처음으로 런던에 수출되었다. 1810년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양사육수가 늘었다. 이민과 자연 증가로 인구도 늘어났다. 자유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유형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높아져서 1840년에는 태즈메니아 섬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는 유형이 중지되었다. 1851년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서부에서 또 빅토리아주에서 다시 1862년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도 금광이 발견되어 세계 각지에서 이민이 쇄도하였다. 제2계 대륙 개발은 이 금광에 의하여 촉진되었고 금광 채굴자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미리 재배 및 기타 농업이 발달하였다. 그 후 이 나라의 농업은 영국 본국에 대한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으며 낙농과 더불어 육류가공, 냉동업도 발달하였다. 1880년대부터 백호주의가 재창되기 시작하였고 1888년에는 중국인 이민의 제한이 1896년에는 모든 유색인종의 배척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주권 확립.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각 식민지는 영국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상호 간의 연락도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치권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고 1823년 이래 입법원의 설치가 각 식민지에서 차례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1840에서 50년대에는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1855년에는 삼권 분립, 양원제, 책임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헌법이 영국 본국의 인정을 받았고 이어서 다른 각 주과 같은 내용의 헌법을 제정하여 주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 이민, 주상호 관세 등 각 주 공통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였다. 연방 성립. 오스트레일리아는 1893년 이래 각 주총리 회의가 개최되면서
각 주를 통일하는 연방을 설립하려는 기운이 성숙, 1900년에 연방헌법이 제정되었고 1901년 1월 1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발족되었다.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의 수도가 잠정적으로 멜버른으로 정해졌으나 1911년에 수도 지역이 결정되었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을 1913년에 캔버라로 명명하였다. 1922년에 최초의 연방의회가 열렸다. 정치.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 주의 연합체이며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를 갖는다. 연방은 국내의 정치와 대외 관계를 스스로 장악하는 완전한 독립국이다. 동시에 영국 연방의 일원이며 그 안에서의 지위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령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여왕임과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왕이기도 하다. 연방 총독과 주총독은 여왕이 임명하며 그들은 여왕을 대표한다. 연방정부와 각 주는 각기 헌법, 의회,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연방과 주의 관계는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 영국의 국회가 성문헌법에 의존함이 없이 절대적인 입법권을 보유하는 데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주의 입법권이 강력하다. 연방헌법의 수정은 국민 과반수의 찬성, 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와 6개 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장관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의회의 신임을 요한다. 이 점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다르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연방 총독의 권한은 국회의 소집, 연장, 해산, 법안의 제가, 장관의 임명, 부의 신설인가, 재판관의 임명, 국군의 통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6주와는 별도로 연방정부 직할의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노던 테리토리가 있고 노퍽섬, 코코스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령 등이 있다. 뉴기니 섬 남동부의 파푸아 지구와 북동부의 뉴기니 지구는 1975년 9월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연방 권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정부는 외교, 통상무역, 국방, 징세, 우정, 통화, 은행 업무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과세, 이민, 검역, 국세조사, 통계, 저작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각 주정부는 보건, 교육, 도로, 철도, 재판, 경찰, 농정, 임정 등을 관할한다. 연방입법. 연방의회는 상, 하양원제이다. 하원은 124개의 연방선거구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의원으로 이루어지며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내각은 영국식 의회주의에 입각하여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정당 또는 정당연합에 의하여 구성되며 그 정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주요 정당은 자유당, 노동당, 농민당 등의 3개 당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공산당을 비롯하여 6개 당이 있다. 1990년 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 국민보수야당연합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노동당이 1983년 1회 4차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다. 상원은 의석수 64, 임기 6년으로 하원의 지나친 활동을 견제하는 임무를 가진다. 영국 연방의 국민으로서 일정한 기간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한 18세 이상의 남녀는 연방의회의 선거권 및 비선거권을 가진다. 무기명 투표의 방법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로 채택된 것이며 여성 참정권은 뉴질랜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각 주 역시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다. 연방행정. 오스트레일리아의 각부 장관은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평의회의 멤버가 되며 이 평의회가 법적으로는 최고 행정기관이다. 관행으로서 비공식적으로 내각이 구성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12명의 각내 장관으로 구성된다. 각외 장관은 초청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회의는 비공개이다. 정부의 부청 외에 약 50개의 관청에 준하는 법인이 있는데 연방은행, 연방과학산업연구청,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위원회, 트랜스 오스트레일리아 항공회사 등이다. 사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 최고재판소는 멜버른에 있다. 연방의 사법기관으로는 이 밖에도 파산재판소, 산업재판소가 있다. 각 주에는 주최고재판소, 민사재판소, 형사재판소 외에 아동재판소나 산업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재판소, 중재재판소 등 독특한 제도가 있다. 외교.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는 영국 정부를 통하여 행하여졌고 런던에는 고등판 무관이 파견되어 있었다. 1940년부터는 직접 국제 외교에 뛰어들었다. 1976년 1월 현재 41개국의 대사를 18개국의 영국 연방 제국의 고등판 무관을 파견하고 있고 68개국의 외교 대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파견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이 나라의 중대 관심사이며 1954년에는 미국이 제창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가맹하였다. 미국 및 뉴질랜드와는 엔저스 방위 협정이 체결되었다. 유엔 가맹국으로 자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뽑혀왔고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나 유엔의 지역기구인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창설에도 공헌하였고 1963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콜롬보 계획의 가입국으로서 아시아 각국의 경제기술 협력을 제공, 50에서 74년에 총액 3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지출하였다. 영국의 EC 가입, 동남아시아의 정정의 변화 등은 오스트레일리아로 하여금 외교정책의 중점을 아시아 쪽에 두게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로서는 과거의 극동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근북으로 바뀌었고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스스로가 백색 아시아인이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다. 군사.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방정책은 영토 보전과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 저지를 목표로 한다. 아시아의 반공 국가들과 긴밀한 연락 및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및 유엔과 제휴하여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취하여 시토, 엔저스 등에 가입하고 있다. 6.25 전쟁 때는 한국에,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남의 육군, 공군을 파견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 연방전략예비군의 영국, 뉴질랜드와 협동하여 보병부대, 공군, 해군을 파견하고 있다. 1990년 9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기 위해 타국 적군에 가담하였고 1992년 말 소말리아에도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하였다. 1999년 9월 동티모르 독립으로 인한 내전에도 참전하였다. 6. 경제. (1) 광물자원. 과거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개발은 낙농의 도입과 19세기 후반의 금광 개발에 의하여 촉진되었으나 새로운 발전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종래에 개발된 금, 납, 아연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크사이트, 점결탄, 철광석, 구리, 니켈, 망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자원이 방대하게 부존되었음이 밝혀져 개발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는데 종래농, 목축업 위주의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에 광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광물자원 중에서도 보크사이트, 철광석, 원료탄의 발견 및 개발은 특히 주목되고 보크사이트는 1955년 이래 웨이파, 고브, 달링 산맥 등 각지에서 유망한 광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들 광상의 개발과 공장 건설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의 외국 자본도 투입되어 있으며 종래 알루미늄의 수입국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1964년부터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철광석은 들백산맥, 얌피사운드에서 이미 양질의 광석이 발견되어 이용되고 있었는데 1963년 이후 대규모 개발이 진전되어 해마다 증가한다. 석탄 자원은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의 두 주에 적어도 2천억 톤의 매장량이 확인되어 있고 그중 절반가량이 채선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은 철광석 다음으로 생산량, 수출량이 2위를 차지한다. 서부의 철광석과 동부의 석탄으로 외화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광물 자원의 탐사도 증가되었다. 총 생산량의 절반을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생산한다. 구리의 주 생산지는 퀸즐랜드의 마운트 와이자와 태즈메이니아의 마운트 라이엘이다. 마운트 와이자의 생산량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석유는 1963년에 브리즈번의 서쪽 300km 지점인 무니에서 유전이 발견되어 원유 생산이 개시되었는데 현재 정유 능력의 68%를 국산 원유로 충당한다. 최대 유전은 빅토리아 예언한 베스 해협의 깁슬랜드 대륙붕의 해저 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 2억 7,559만 세제곱미터 중 2억 3,135만 세제곱미터가 이 해협에 있다. 천연가스는 1954년에 퀸즐랜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각지의 가스전에서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시드니 등 각 주도의 송유관으로 공급된다. 이 밖에 주석, 니켈, 망간, 우라늄 등의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2) 농목축업. 오스트레일리아의 1차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털이다. 1976년의 경우 농목 생산액의 13%가 양모였다. 전 세계 양털 생산량의 1/3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다. 국토의 약 66%가 농목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 90%가 방목지이며 농경지와 집약목지는 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다. 국민 총생산 중에서 농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서 8%이나 이는 총 수출의 50%를 기록하여 광산물과 공업제품이 증가하였음에도 외화획득원으로서의 농목축업 비중은 크다. 곡물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밀이다. 밀은 주로 남획이선 이남, 강우량이 적은 지역에서 경작되고 있으며 총 생산의 50% 이상이 인도, 일본, 이집트, 칠레, 중국 등으로 수출된다. 사탕수수는 퀸즐랜드의 해안 평야에서 재배되며 조당 생산의 3/4가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고 그 밖에 목화나 벼도 생산된다. (3) 산림자원.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약 6%이며 화렵수인 유칼리종의 수목이 많다. 오늘날의 벌채량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생산 가능 산림 자원의 25%이다. 1997년 11월부터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주민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 수산업.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산업은 산업으로서 미개발 단계이며 주요 업국은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인은 대체로 해산물을 즐기지 않으나 소라고등, 새우, 게, 다랑어 등이 풍부하며 어획량도 매년 증가한다. 특히 굴의 양식이 활발하다. 5. 제조업.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업이 국민 총생산의 1월 4일 이상을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1/4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보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특히 과거 20년간의 공업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며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화해왔다. 제조공업 확대의 중심은 기계, 자동차, 화학, 건축 자재 등이다. 그중 기계, 자동차, 화학, 건축이 전체의 29%를 차지한다. 철강 생산의 공장은 뉴사우스웨일스의 포트 캠블라와 뉴캐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와이알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퀸하나 등에 있다. 조선은 와이알라, 뉴캐슬, 브리즈번에 3대 조선소가 있다. 1948년 이래 자동차 생산 증가도 두드러진다. 미국, 영국, 유럽의 회사들이 투자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디자인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화학공업이나 펄프공업, 석유화학의 발전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6) 연료, 동력.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는 독자적으로 전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다. 화력발전이 전력 생산의 79%를 차지하며 수력발전은 수자원이 풍부한 태즈메이니아와 뉴사우스웨일스 등에서 행하여진다. 전력 소비는 공장의 증가, 가전기기의 보급, 농촌의 전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반 소비 부분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났다. (7) 무역. 20세기 초기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의 70%는 영국 본국을 상대로 하였다. 1967년 이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수출품의 중요 수입국으로 일본이 등장하였다. 공업 생산품의 최대 수출 상대국은 뉴질랜드이다. 수입 상대국에 있어서도 수출의 경우와 비슷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그 변화는 수출의 경우보다도 뚜렷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입 총액의 40에서 50%를 차지하였으나 1975에서 76년에는 23%로 저하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 수입도 하였다. 다른 유럽 공동체 국가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국내 산업의 발전과 다각적인 무역 대응책에 기인한다.
교통. 오스트레일리아는 적은 인구로 광대한 땅을 개발해야 하므로 교통이 발달하여 멀리 떨어진 중심도시 사이의 연락을 위해 특히 항공이 발달하였다. 교통체계는 항공로가 24만 킬로미터, 도로가 84만 킬로미터, 국유철도가 4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서해안의 퍼스와 동해안의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사이는 표준 궤도로 접속되었고 이 철도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애들레이드로부터의 철도 건설도 착수되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우편, 전신, 전환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영으로 되어 있다. 7. 사회. 일. 인구, 이민.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민의 대부분이 연안지대, 특히 남동부에 편지하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집단 이주한 유럽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901년 패코주의를 고수해오다가 1973년 이를 폐지하였다. 아시아계 이민이 급증하자 경계심이 고조되어 1991년 투자 이민을 제한하고 자영업 기술 이민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회보장.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되었고 근대적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어 있다. 출산수당, 육아수당, 실업자급 부금, 질병급부, 과부연금, 부양가족을 거느린 모친의 급부 등 각종 수당이 있다. 아동의 학비는 무료이고 무료 의무교육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건강보험제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다.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교회나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주택정책도 추진되어 자택 소유자가 전체의 70%이다. 문화.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술은 오랫동안 유럽의 전통에 기초해왔다. 연방 및 주정부와 방송협회 등에서 음악, 미술, 문학 등의 각종 상금이나 보조금, 장려금을 주며 국내 예술가의 양성에 힘쓰고 있다. 6주의 주도와 캔버라, 태즈메니아의 론세스턴에는 식물, 동물, 광물, 고고학, 인류학의 자료를 수집한 박물관이 있다. 공립도서관, 미술관, 동식물원 등이 각지에 설치되어 이용된다. 캔버라 서쪽 교외에 있는 남반구 최대의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부속천문대 오메라의 우주개발연구소, 1926년에 설립된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 등이 있다. 대학의 재정은 연방, 주의 보조금과 민간의 보조금,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각종 장학금도 많다. 과학기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76년 텔레콤 오스트레일리아가 설립되어 국내 통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98년 위성통신을 담당하는 오셋이 설립되었다. 1987년 텔레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동전화 서비스인 모빌넷을 운영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통신 시장은 텔스트라, 옵투스, AAP 텔레코뮤니케이션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통신 사업을 주관하는 통신예술부는 멀티미디어, 위성, 방송, 영화 등의 분야에 대해 정부의 정책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고 1997년 7월 통신 자유화 이후
12개 서비스 제공업자가 면허를 취득하였다. 1992년까지는 국내 통신을 담당하는 회사인 오스트레일리아 텔레콤과 국제 통신을 담당하는 해외 전기통신사가 있었으나 1992년에 두 회사가 통합되어 오스트레일리안 앤 오버시 텔레코뮤니케이션사가 탄생하였고 1993년 텔스트라 OTC 오스트레일리아로 개칭하였다가 1995년 텔스트라사로 결정하였다. 옵투스 커뮤니케이션은 1991년에 설립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제2의 통신사업자이다. 텔스트라사는 2000년까지 교환망을 100% 디지털화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1997년 현재 셀룰러 전화 서비스는 텔스트라, 옵투스, 보다폰의 3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49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텔레스트라, 멀티미디어사가 비폰드홈과 비폰드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 6월 현재 약 2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1998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디지털 방송 도입이 본격화되었고 2008년까지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을 계속할 예정이다. 1997년 현재 방송사는 전국 방송을 실시하는 국영방송사인 오스트레일리안 브로드캐스팅 사회에 1개의 공영방송과 3개의 민영방송사가 있고 지역방송사로는 1968년 설립된 채널사를 비롯해 22개사가 있다. CATV 방송사는 앙코르 사회에 9개사가 있다. 위성방송은 갤럭시사가 8개 채널을 독점 방송하고 있고 아시아셋을 통해 일반 가구는 스타TV를 시청할 수 있다. 대한관계. 한국과 호주는 1963년 5월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1974년 노동당 정부 시절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수교했다가 1975년 10월에 공관을 철수했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1965년에 무역협정을, 1971년에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인사의 상호 방문이 있었다. 1992년 8월에는 한호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는 혐의자 수사, 압수수색 등에 공조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대한 수입 12억 3,189만 5천 달러, 대한 수출 37억 8,248만 1천 달러이다. 1995년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32,694명, 체류자 4,279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